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신라때 왕자 김교각 스님이 이제 도량인 지장도량인 구화산이 있고요. 그거는 안휘성입니다. 그럼 안휘성이라면은 관광으로도 이제 많이 오는 코스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면은 황산이라는 코스가 안휘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또 더 많이 오는 코스는 장각이라고 하는데 호남성입니다. 그쪽은 그거는 모태동 고향입니다. 모태동이 이제 호남성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고화산은 안휘성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항조는 절강성인데요. 절강성에 우리 관음도량이 있습니다. 보타산이라 해서 보타산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바다 가운데 있거든요. 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제 뭐 한 20몇 년 전에만 해도 그 관음도량으로 저희들이 순례를 가려면은요 상하이로 와가지고 상해에서 배를 타고 저녁 내내 갑니다. 저녁 내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순례를 하고 이랬는데 이쪽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이게 여기는 비가 많은데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뻥치는 것 같죠. 네. 제발 이제 그 일기예보를 검색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던 분들이 어떻게 우리 관광을 했으면 어떻게 이게 다녔는지. 근데 순례팀들은 보통 뭐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스님들 모시고 다니다 보면 스님들이 필요 우리는 비를 피해서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광으로 오는 분들이 그 날씨를 봐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안전벨트 부탁드립니다. 안전벨트, 예, 안전벨트. 아, 쏘라. 얘가 영 답답하네. 내가 안전벨트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또 하고 안전벨트 해라고 해. 야, 진짜 여기 황산에 가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못 보는 게 정상입니다. 황산은. 예, 보고 오면은 정상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황산 같은 경우에는 3대 가족을 쌓아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보고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3분의 2가 비가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날씨는 어느 날부터 가는 날까지 기똥막히게 지금 좋은 날씨거든요. 춥지도 덥지도 않잖아. 이 날씨는. 문제는 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덥지도 춥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그냥 뻥치는 느낌인 것 같고 제가 말한 자체가 그러는데요. 사실 이렇게 며칠 동안 비가 안 오는 날씨는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비가 온다 하면은 일주일 이상, 그리고 특히 6월달이 우기거든요. 6월달은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어제만 이불 말리고 담요 말리고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 비가 그렇게 계속 며칠, 여기 일주일 이상 이렇게 오다 보면은요 진짜 그 막 이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해나는 날씨가 나오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그 일하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집에 있으면 맨날 해가 나온 날에 이불 말려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에 여기에서 순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이제 스님이 가피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좋은 순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금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이 중국은 그냥 뭐 차 한 번 탔다 하면은 막 2시간 이상씩 이렇게 뭐 이동을 하니까 우리 보살님이 이제 슬슬 이제 질리는가 봐요. 또 2시간을 갑니까? 그렇게 아침에 묻는 분 계시는데요. 20분 정도 갑니다. 20분 정도. 그리고 이 양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500만도 안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458만밖에 안 사는 그런 작은 소도시입니다. 작은 소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요 양주에 오면은 저도 솔직히 여자가 있던 님이 나온다니까. 왜냐면 이 중국에서 미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요 항저우. 항주는 4대 미인 중에서 서시 고향입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여기는 작은 도시지만은 미인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제가 이 오늘 나오는 가이드님하고 딱 전화를 이렇게 통하면서 와 양주 미인이 나오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고향은 양주가 아닌가 봐요. 괜찮네요.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잖아요. 저는 한주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미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주가 미인이 많이 나오는데 낮에는 진짜 미인 보기 힘든가 봐. 제가 항저에 갔는데 처음에 진짜 계속 미인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대요. 그래서 와 여기 미인들은 왜 안 보이지 내 눈에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낮에 나와서 미인을 봅니까? 저녁에 나와야 보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쪽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일단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흐린 날씨 많지. 아니 여기가 비가 많은 날씨인데 무슨 부술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그러니까요 좀 얼굴이 하얀 편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자외선 때문에 막 얼굴이 뭐 탔다거나 그런 경우가 적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여기가 여름에는 제가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이쪽으로는 7, 8월 달은요 영상 40도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항주 쪽은요 불가마 도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덥다 이렇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7, 8월 달에 막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절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더 차를 많이 마시니까 땀을 더 많이 흘리면서 이게 다이어트가 자기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쪽 양장하기나 쪽 특히 이쪽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단은 안 입어도 날씬하면 입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나오니 가이드님은 양주 쪽 분 치고는 엄청 뚱뚱한 편이에요 지금. 네, 조금 많이. 그래서 이쪽은 엄청 날씬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날씬하고 피부가 하얗고 이렇게. 그래서 대신에 이쪽 사람들이 여자들이 편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내일 귀국하는 날이죠. 내일 귀국을 하면서 보살이 몇 분이 안 보이면은 제가 절대로 안 찾습니다. 왜냐면은요, 아 여기 남는구나. 왜? 소문 듣고 왔네요 하고. 여기는 남자들이 불쌍하거든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돈도 벌어와야 되는 게 남자고, 빨래도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남자들이 합니다. 장도 남자들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합니까? 그러면 여기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집에 그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여자들은 낮에 남편이 출근하면 마작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도박 많이 하는 거 알죠? 마작 뭐 이렇게. 그리고 퇴근해서 남편이 밥에 먹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기는 여자들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완전히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양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해, 항저우 다 그래 이쪽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문화를 보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양자강 이북이냐, 양자강 이북 이 남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여기 사람들이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완전 음식 문화도 그렇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국에서는 추운 쪽에서 왔거든요. 저는 여기하고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영하 백두산 그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는요 영하 30m거든요. 뭐 37도, 38도. 그러니까 가장 추운 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또 눈을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하도 이제 조금 날씨가 겨울에 이제 좀 추다 보면은 진눈깨비가 이게 실실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설경 찍는다고 그게 설경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땅에 떨어지면 비가 됩니다. 근데 거기 나무가지에 찰근짝 이렇게 하면은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 설경 찍는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저희 이제 그 고향 쪽이 이 양자강 이남 쪽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이제 코스로 됐거든요. 눈을 본다고 많이 이제 막 그쪽으로 스키 뭐 장으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보면은 이렇게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서 이제 관광을 하고,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고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자기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다 음식을 먹어보고 죽을 때까지 다 이제 뭐 관광을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제 보면은 여기에 열차를 못 타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중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국을 보면은 무다대 혁명이라고 있었거든요. 10년. 그게 그 10년이 1966년부터 1976년 10년 동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아예
우리가 배급제였거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배급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후퇴를 한 겁니다. 전진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뭐 아예 그 빈부 차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다 똑같게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태동 그때는요. 근데 계획 개방이 되면서 이 중국은 천지개벽이 되면서 지금 빈부 차이가 하늘 땅 차이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돼요. 네.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4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강소성의 소주, 여기에서 안 멀어요. 소주, 상교 전당 하유 소항, 여기 지상에는 소주라는 동네하고 항주라는 동네가 살기 좋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소주에서 태어나라고 했고요. 그럼 소주는 왜서 부자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야 되느냐면은 비단장사 왕서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기는 실크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항주나 소주에서는 실크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단이 많이 나오는 이 지역이 부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주에서 태어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소원이고요. 항주민하고 평생 살고 싶은 게, 항주에서 살고 싶은 게 중국 사람들이 2번째로 되는 소원. 3번째는 이렇게 지금 강서성 요리를 드셔보셨고, 여기는 또 강소성입니다. 지금 이쪽에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요, 어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간자로 됐거든요. 지금 중국 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중국 차들 보면은요, 이 앞에 별칭이 다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 강소성에 왔기 때문에 이 강소성에는 차 번호를 보면 제 앞자리가 풀초자에, 예, 고기 우자에, 그리고 쌀입니다. 이 글이,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한자로는, 정자로는. 근데 지금 간자니까 이거는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약자로, 저희들도 약자로 배웠거든요. 그래 여기 강소성은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어미지항입니다. 여기 수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데다가 또 수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기가 많이 나오고 쌀이 많이 나온다 해서 어미지항으로 불리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칭도 이제 여기는 강소성소, 어미, 그러니까 고기어자에 쌀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별칭이 소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사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역시 천년고찰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 독임사 이제 그 참배하고 뭐 순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림사는 어느 년대라고 했습니까? 그날 우리 그사님 한 분이 당나라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동진시기에 세운 절이거든요. 네, 제일 초창기는 동진시기. 근데 동진시기 한 389년, 저기 이제 389년, 네, 그때 이제 동진시기에 세운 절이고요. 여기는 어느 년대에 세운 절이냐면은 당나라전이 무슨 나라죠? 당나라전,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때 세운 절입니다. 네, 여기 고민사는. 그래서 고민사는 약 1400여 년이 역사가 되는 이런, 네, 절이거든요. 1400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는 이 고민사는요, 허운 대사가 이제 예다른 이제 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허운 대사, 대사는 이쪽 사람은 아닙니다. 강소성 사람은 아닙니다. 허운 화장이 이제 고향은 호남성이거든요. 호남성. 호남성이라는 게 제가 아까 장가게가 있고 또 모태동 고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는 이 중국 관광을 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년에 뭐 몇만 명이 나옵니다 하면은 반 정도는 장가게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장가게도 호남성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에 오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양자강을 경계로 해서 양자강 이북 이남 이렇게 하고, 또 장가게 쪽에 가면은 거기는 호남성 호북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가게 쪽에 성도는 장사라는 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호북성으로 이제 북남 이렇게 하는데, 호북성의 또 그 성지는 거기 이제 성도는 무한입니다. 그럼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또 강소성, 강서성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저기 장가게 쪽에 이제 그 호남성 그쪽에는요, 거기는 장강을 경계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중국에서 5대 담토 중에 가장 큰 동종호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서성에서 이제 그 여산에서 투숙을 할 때, 구광시에서 투숙을 할 때 그 호수를 보면서 바다냐고 물어보니까 왜 이 호수가 그 정도로 큽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점으로도 못 나옵니다. 그 정도. 그러면 엄청 찌끄만
아기자기하며 아름다운 호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커야 이제 그 뭐 오대 담소에 들어갑니까? 그 궁금하시죠? 제가 얘기 드리는 동정호 같은 경우에는요, 둘레 길이가 800km 정도는 돼야 그 오대 담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강소성에도 또 오대 담소에 들어가는 태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태호는 둘레 길이가 5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도 한 2~3시간을 가는데 계속 그 호수가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는 오대 담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종호라는 호수를 이렇게 딱 가운데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호남성, 호북서, 이쪽에는 강서성, 강소성.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 저희들이 그 안휘성 중경시라는 이제 요런 경산시라는 이제 요 지역을 딱 지나오면서 거기 양자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자강은요, 여기가 지금 강소성인데 여기는 상하이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에 다녀오신 분들은 무조건 야경을 보면서 황포강이라는 강에 가서 유람선을 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황포강하고 합류하면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산의 성지 중에 보타산을 가면은 배를 타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이제 상해에서 배 타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지금은 배 탈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 왜 불편하냐면은 여기는 또 바다하고 가깝다 보니까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제 여기 기대를 하고 순례를 하려고 정말 이렇게 왔는데 태풍이 오면 배가 못 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 보타산 쪽으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왔던 그 성지를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다 위로 다리를 아예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리는 바다 위로 제일 이제 그 한 개 다리가 제일 길게 이제 그 이어놓은 다리는 36km가 되는 이런 다리를 이제 거기에 놨고, 그리고 뭐 11km 되는 다리, 24km 되는 다리, 이런 걸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쭉 이어진 이제 바다 위로 이런 다리를 건너서 지금 가기 때문에 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해로 오시면은 보타산 가는 경우에는요, 그냥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간음도령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절에 갔을 때 이렇게 불사를 할 때 요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나라라기보단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해주지만은 여기는 불자님들이 엄청 보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를 하십시오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자체는 내가 정말 성공한 이런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자기 고향 쪽에 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건성이라는 데 가면은 우리가 그 4대 성지 중에 간음도량은요 거의 70% 이상이 불자님들이 다 복건성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건성에 가면은 이 중국에서 아주 돈 많은 재벌, 세계적으로 거의 60%의 요리는 다 이 복건성에 그 아주 이렇게 유명한 기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세계적으로 그 요리, 그 사람 손에서 나온 요리가 이제 다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다가 엄청 투자를 이제 막 이제 막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엄청 이제 큰 이런 절을 이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불자들 보면은요, 그냥 일반 불자들도 이렇게 불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대불상을 합니다 하면은요, 어제 우리가 아미타불 그 대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들이 엄청 많이 이제 막 그 보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 36km가 되는 항주만대교를 이제 짓는데도 정부에서 하는데도 이제 우리는 2억 정도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가면은 뭐 금으로 이제 여기는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 황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이게 불자들이 보시를 해서 거기에 일부분이 이렇게 보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가는 고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00년이 역사가 수나라 때 세운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요. 수나라 때 그대로 내려온 건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련 동란 시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종교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뭐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모든 종교는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은 유족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유명한 고찰들이 다 이제 많이 회멸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고민자도 역시 문화대 해명 때 이렇게 다 그 해멸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복원을 했고 옛날 송나라 때 그대로 잘 보존이 되는 거는 이제 중국 이제 영은사 지금 항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영은사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이제 비례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제 그 항주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 비례봉을 그 우리 인도에 가면은 그 영축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영축산 어디 한 봉우리 모양처럼 요렇게 산봉우리가 그렇게 생겼다 해가지고요. 그 산을 영축산이 어느 작은 산봉우리가 날아온 것이다 해서 그걸 비례봉이라고 하거든요. 비례봉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날아온 산봉우리다. 그 날비싸 올 나가지고 비례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불상들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어요. 338존이 있습니다. 그 산 자체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왜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불상들은 그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절도 그렇습니다. 주지 스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때 주지 스님이 그 불상마다 모태똥이 배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어렸을 때는요 다 이 모태똥이 우리가 있는 이거 빠지를 이제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홍위병들이 절대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모태똥을 짚으시게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 보존이 됐는데 다른 고찰들은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뭐 훼손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고민사 같은 경우에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또 90년대 뭐 이게 모두 락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뭐 20년 정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웅전을 먼저 이게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다 보수가 된 이런 고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도 절도 다 이제 뭐 입장을 할 때 입장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알아서 이제 하면은 같이 이제 입장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면서 거기는 이제 뭐 대웅전, 천왕전 여기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법당이 이제 천왕전부터 이렇게 또 대웅전 그리고 뭐 장정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또 참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는 그렇게 막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차가 많이 안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소호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호라는 호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호라고 이름을 가진 호수만 해도요, 이 천하에 한 36개 정도가 된다면 우리나라 수원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원, 그 경기도 수원에도 소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름대로 항주 사람들은 자기 항주 소호가 가장 아름답다. 또 그 정도도 유명도 합니다. 항주 소호. 근데 그 항주 소호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 야윈 숫자 그러니까 수척해진대요 하는 수입니다. 수소호 작은 그러니까 그 소호보다는 축소가 된 이제 요런 축소호다 해가지고 수소호라는 요런 호수에서 배를 탈 겁니다. 근데 아름답습니다.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수소에서 이렇게 유람선을 타면서 최지원 기념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순서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정신공양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최지원 기념관을 통해서 배 타고 이제 그 서호로 갈 수도 있고 또 서호에서 배 타고 최지원 기념관으로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사를 먼저 참배하시고 그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 소소에서 배 타면 최지원 기념관 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모든 이제 우리가